1. 머릿말 2. 백석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분류 이랬어요. 여기서도 뭐가 생략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백석 시에서 나타나는 이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연구는 백석 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큰 제목에서 얘기했으니까 소제목에서 또 얘기 안 해도 이건 당연히 백석 시에 나타나는 이죠. 자, 화자를 분류한다 그랬으니까 2장이 사실은 불필요해요. 어떻게 2장에서 이 화자 분류를 스스로 할지 모르지만 머릿말에서 백석 시에 나타나는 화자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는 그 정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게 머릿말에도 다 머릿말의 내용 속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보통 1장 머릿말 혹은 서론 속에 간단한 시인 소개 그리고 뭐예요? 연구사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 같은 게 나오겠죠. 내가 주로 어떤 연구 관점 및 방법으로 백석시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그죠? 이 소논문의 문제의식이 이 머릿말에 마지막에는 서술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백석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분류라고 하는 이 2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이 백석시의 화자를 분류한 다음에 그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정서를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이 문제 제기에서 서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머릿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장이 유년화자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기본이고 연구해 보니까 정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다 제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연구가 좀 됐습니까?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해보니까 어떻다? 이게 나오는가요? 시를 읽어보니까 유년화자, 성년화자, 정서,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내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년화자의 정서는 어떻고 지금 현재 목차상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요 관점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연구하면 그 정서가 X, Y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유년화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백석시는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기저에 깔려 있고, 유년화자 같은 경우는 공포나 그런. 그리움은 유년화자예요, 성년화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백석시 전반에서. 그럼 둘 다 그리움이 나타나 있어요? 전반이라고 하니까. 공포. 성년화자는 고독, 외로움 같은 것이 좀 더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고독, 외로움. 여기 지금 개요에 보니까 유년화자가 나타나는 작품으로 요난골적 고방 고야가 있고 성년화자가 나타나는 작품은 여성, 통령, 고사 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여기 해당되는 작품을 대체로 현재 3편씩 그죠?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이걸 분석해 보겠다는 거겠죠. 그 외에도 드러난 게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해도 작품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듬성듬성 하면서 이 작품에도 이런 게 나타나고 이 작품에도 이런 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4편 정도로 그냥 대표작을 모아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작품 분석을 좀 치밀히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도 그냥 너무 많이 하면 뭐 이런 작품들은 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작품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우리 양준명 학생한테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것은 화자를 연구하되 그것이 그 화자 양상 중에서 화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정서를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정서가 되면, 최종 목표가 정서가 되면 이게 몇 개 없어. 별 특징적인 게 없어. 특이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의 이 관점 및 방법은 화자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정서로 그냥 이게 최종 목표가 화자의 뭘 연구한다 했는데 화자의 정서를 연구한다 돼버리니까
사실 우리는 정서하면 뭐 희노애락이 또 있고 여기 나오는 그리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고독도 있겠지만 이 작품과 이 작품의 차이가 또 뭐냐? 여기 A, B, C, D라 그러면 A, B, C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다 유년 화자는 이렇고 성년 화자는 이렇다라고 너무 단순화돼 버리거든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체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기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미묘하고 복잡한 이 시의 비밀을 포착하기에는 정서는 좀 너무 평범한 어떤 목표가 된다는 거죠. 연구 목표로서. 화자를 연구하되 화자를 통해서 뭘 연구하겠다 할 때 이 정서는 좀 약하다 이거지. 내 생각에는. 더 뭔가 뭐예요? 좀 더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고 자기 논문에 뭐예요? 가치, 밸류를 높이고 그죠? 주가를 높이고 값어치를 높이려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특별한 거. 이건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그죠? 그러려면 이제 화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연구의 초점을 더 뭔가 그죠? 새로운 걸 찾아보는 게 좋겠지. 화자 연구는 좋은데 그걸 통해서 정서를 찾아보겠다는 것은 너무 이 전체적인 논문의 구도가 단순화된 위험이 있다. 평범해지는 거지, 그냥 좀 평범해지는 거지. 우리가 뭐 백석 시에도 유년화자가 나타나지만 뭐 또 누구의 시에도 윤동주 시에도 유년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윤동주 시의 유년화자도 대체로 뭐 이런 정도의 그 정서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요즘 수능이 물수능이라서 뭐라고 해요? 수능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 뭐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 나오는 말 중에 변별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백석 씨의 변별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그죠? 치밀한 목표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 내가 딱 찍어서 이거 해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뭔가 다른 모색을 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묵. 거기까지 선이 안 닿으면 여기 발표자 자리를 여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묵은 조금 전에 양준명 학생한테 했던 그 제목을 좀 압축하면 좋겠다는 걸 자기한테 적용하면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한번 자기가 본인이 해봅시다. 백석 씨의 대조의 형상과 상상 쪽으로.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대조 형상이란 게 뭘까요? 대조 형상.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대조가 제가 선택한 현별한 내 시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좀 많이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모습이란 게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대조돼요? 모습은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잖아. 특히 어떤 것이 대조가 돼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도 대조가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조상에서도 나오는 대조가 있다고 해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조의 형상이라고 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좀 포괄적이에요. 어떤 연구든 더욱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포괄적인 것보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다? 어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지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시가 있고 어조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시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어조를 선택하든가 이미지를 선택하든가 이렇게 조금 더 좁히는 게 좋고 대조만 가지고는 이게 백석 씨의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백석 씨만이 가진 변별성. 우리 변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는 용어인데
변별성이라는 것은 A와 B와 C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변별성이죠. 변별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정도의 그죠? 수준에서 이 논의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대조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백석 씨의 그 변별성을 찾기는 그다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조의 방식으로 이미지든 어조든 또 뭐가 있겠지. 대조가 일어나는 것이. 그건 백석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걸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석 씨가 있고 이상 씨가 있고 김춘수 씨가 있고 김승우 씨가 있을 때 이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그죠? 논의에 그죠? 초점을 삼아야 되는데 이 논의의 초점이 바로 이거죠. 연구 관점이 방법이죠. 지금 아까 우리 학생은 화자와 정서를 초점으로 삼았는데 지금 이 학생은 대조를 초점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이 A, B, C, D 네 시인의 변별성이 나타나도록 이 수준을 논의의 초점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이게 백석 씨에도 해당되지만 이상 씨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면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거거든. 근데 너무 또 좁게 잡으면 그죠? 또 어렵겠죠. 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 크기가 있는데 이 정도 되는데 너무 큰 구물로 하면 이거 못 잡겠죠. 너무 작은 구물로 해도 이게 그죠? 논의가 좀 어렵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대조는 좀 너무 크다. 이게. 그러면 좁히려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지 차원에서도 대조가 일어나고 어조 차원에서도 대조가 일어난다. 그러면 논의를 좀 구체적인 데서부터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지. 백석 씨에 나타나는 대조 이미지 고찰 이렇게 한다든지 대조적인 어조 고찰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더 좁혀야 되겠지. 대조만 갖고 그냥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어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논의가 분산되잖아요. 이게 소논문을 쓰는 거니까 뭐 이게 석사 논문의 분량이 되거나 뭐 박사 논문의 분량이 이렇게 종합적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상상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대조 형상이랑 상상을 결부시킨 거는 그 백석 시에서 나온 표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 상상을 설명하는 그 상상 속에서 대조의 형상들이 제가 선별하는 시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상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이 네 편의 시에서 나와요? 네, 제가 분류한 시 그거에서는 나옵니다. 상상도 조금 포괄적인 용어예요. 더 좁혀야 돼. 상상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적 상상력 이런 말을 하는데 시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대체로 다 상상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시에서. 사실 플러스 상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의 형상할 때 이것도 조금 포괄적인 용어고 상상도 포괄적이야. 여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환상을 초점으로 삼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상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제목 설정할 때 좀 애를 먹었던 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상 아니면 환상, 가정, 뭐 추측 등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별적으로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상이 제일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제목을 썼어요. 아우를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대조도 조금 더 좁힐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상도 좁힐 수 있는데 상상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환상도 있고 추측도 있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것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 차원의 대조나 어조 차원의 대조하고 이 상상 차원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뭐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 같은 경우에 혼자서 스스로 앉아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소주가 하나의 상상임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갑작스럽게 나타샤가 뭐 내 속의 고조건 이와 이야기한다 아니면 흰 당나귀가 어디선가 분명히 울고 있을 거다 이런 상황 자체는 상상의 가정 속에서 자신과 나타샤 그리고 흰 당나귀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상상이라는 걸 배경으로 뒀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대조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초점이 시 속에 나타난 것 속에 이게 먼저네요. 상상이 있는데 그 안에 대조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순서로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되겠네. 제목을 그러면 조금 바꿔야 되겠네. 네. 백석시의 상상과 대조 형상, 고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상상 지금 예를 든 것은 일종의 상상 중에서도 환상적인 요소인데 실제로 나타샤가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 그죠? 소주를 마시면서 나타샤를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환상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 환상에 해당되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네 편의 시 속에? 네 편의 시 속에? 네,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고. 다른 방식이 뭐예요? 예를 들면 환상 말고는 뭐가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제목 자체로 흰 바람벽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쓸쓸하게 지나간다고 백석 시인이 표현하는데 거기서부터 전개되는 내용 자체가 상상을 전개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흰 바람벽 자체를 상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지금 관건이 되죠. 여기 환상에 해당되는 뭐를 여기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상의 유형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네 편의 시? 네 편 다 다르게 나타나는 1, 2, 3, 4 네 편 다.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환상이고 또 다른 시는 뭐고 이렇게 좀 집약할 수 있을까요? 개념으로?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여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Yes. 이걸 좀 찾아보세요. X, Y, Z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는 어떤 대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 속에 대조가 있다? 네. 그럼 이 속에도 대조가 있어요? 네, 제가 표현하는 그거에는 다. 이 속에도 대조가 있어요? 네. 내가 볼 때 요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백석 씨의 상상 속에는 이런 상상도 있고 이런 상상도 있고 이런 상상도 있는데 그 안에 똑같이 대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변별성이 없어. 요것과 요것을 우리가 1, 2, 3, 4의 네 가지 종류의 유형을 상상의 유형을 설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기능적 아니면 의미적 효과적 변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한 결과 이것도 대조고 이것도 대조고 이것도 대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연구의 과정은 좋은데 이 결과가 너무 단순해져 버리죠. 이것도 대조고 이것도 대조고 이것도 대조다. 요거는 대조인데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이 변별성이 네 가지 유형의 상상이 나타나는 거지. 백석시에 나타나는 상상의 유형이 네 가지고 그 각각의 그죠? 각각의 특성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너무 도식적으로 찾으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가능하게 이런 어떤 탐색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목차가 짜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이제 더 진전된 목차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다 대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제목도 좀 바꿔야 돼, 그죠? 백석시의 상상과 대조적 형상 뭐 이렇게 한다든지 대조적 요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좀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임상옥 그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줄을 한번 전달 한번 해보세요. 좀 부족하네요. 앞에 조금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백석시에 나타난 옛날 논문들을 보면 뭐뭐에 나타난 이게 많이 제목에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이 나타나는 안 넣고도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백석시에 나타난 걸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석시의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나타나는 그 단어를 요새는 안 쓰는 비양안을 출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요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백석시의 그렇게만 해도 백석시에 나타난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목이니까. 제목은 보통 문장이 아니니까. 백석시의 시간 양상 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다. 백석시에 어떤 시간 양상이 나타난다. 부제목은 순환, 혼합, 지속의 양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통은 바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양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큰 제목에도 있고 부제목에도 있죠. 하나는 없애야지. 괜히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할 필요는 없죠. 백석시의 시간 양상 연구하면 혼합, 순환, 혼합, 지속을 중심으로 이렇게만 해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백석시에 순환적 시간이 나타나고 혼합적 시간이 나타나고 지속적 시간이 나타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한 거네요. 자, 하나씩 그러면 살펴봅시다. 마이크로 다른 학생들에게 들리게. 시간의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임상옥 학생은 설정했습니다. 아마 이 설정은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시간이 나타나더라. 그죠? 시간 유형이. 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 속에서 과연 이 세 가지 시간이 타당한가, 이렇게 설정하는 게 타당한가 살펴봐야 되는데, 순환은 어떤 작품이에요? 순환 같은 경우는 동료부랑 이제 여운왕골 쪽에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파악을 했는데, 동료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각 계절이 제시가 되는데, 이 계절들이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오줌이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들, 청각적 이미지들 아니면 시각적 이미지들 기준으로 이렇게 한대에 묶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각 계절이 하나의 이미지로 한대에 묶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려는 그런 양상을 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환이라는 개념을 한번 써봐가지고 묶어봤습니다. 두 시를 같이. 이 시를 잘 보면 우리 학생은 이제 이 시를 유심히 읽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순차적 순환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동시간대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죠. 네. 네 편의 이 일화죠, 일화. 네. 에피소드가 각각 독립돼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첫 번째는 봄이 배경이고 두 번째는 여름이 배경이고. 맞나요? 네. 한번 1년이 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연애 봄철날 표현이 명시적으로 이연은? 나타나고, 2년은 첫 여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3년은? 긴 겨울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가을은 어디 있어요? 네, 가을 부분은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 지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같은 해 봄, 여름, 가을은 아니죠. 네. 아무튼 어떤 에피소드를 제시했어요. 지금 총 3년으로 돼 있나요? 4년이요. 4년이죠. 그러면 3년과 4년은 같아요? 같은 계절이에요? 4년에는 계절이 안 나타나 있어요? 네, 안 나타나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시간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각 독립된 어떤 에피소드인데 배경이 봄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고 그 다음에 가을, 그리고 네 편 중에 하나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뭐 크게 보면 순환이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네 편의 에피소드가 각각 독립적인 일화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되냐면 다 오줌에 얽힌, 그죠? 오줌에 얽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운왕골 쪽은 어때요?
어디에 계절의 순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왕골조 같은 경우는 계절의 순환은 아니고 이제 밤과 아침이라는 시간이 이제 연속돼서 순환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밤과 아침이 이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에 나타나는 주체들의 행동들, 뭐뭐하고 또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들이 쭉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디서 밤에서 아침으로 계속 순환해요? 그 작품 속에서 1년 전체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연으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 연은 아니고 한 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한 연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서 밤으로 다시 밤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실제 그 시간성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환되는 게, 그러니까 아침에서 밤으로 순환되는 건 나타나는데 밤에서 아침이 다시 되는 건 안 나타나는데, 근데 어쨌든 밤하고 아침이 기본적으로 단절돼 있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밤에서 아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듯이 아침에서 다시 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시간대가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도 이 시간이 계속 진행된다면 또 아침에서 밤으로 또 진행될 것이다. 예, 뭐 이 두 편에 나타난 것을 순환이라고, 시간의 순환이라고 본 것은 일단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은 뭐예요? 혼합은 이제 시간들이 단절돼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내지는 이제 뭐 새벽 그다음에 아침 이런 식으로 단절돼서 나타나지 않고, 그 시간들이 동시간대에 있는 양상으로 나타내는 걸 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순환이다, 혼합이다, 연속이다. 이제 연속은 질문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연속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순환하고? 이거 연속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말 계속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네. 그럼 오타가 났네요. 네. 큰 제목을 보니까 지속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지속은 어떤 거예요? 지속은 저는 이제 주로 과거하고 현재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순환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같은 계절이나 아니면 밤과 아침 같은 이런 조금 작은 시간 단위에서 이제 순환이라는 말 썼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단위에서는 저는 지속이라는 말.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되풀이된다. 국수 같은 작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지속이에요? 국수에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시를 보면 그 표현들을 이제 바로 인용하자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국수인데,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뭐 뼛속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과거에서 현재로, 그러니까 국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 이어진다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백석 씨의 이 세 가지 시간의 양상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석 씨에는 동료부나 여운왕골족 같은 시에서는 순환적 시간이 나타나고, 미명계나 흰바람벽이서 같은 작품에서는 혼합적 시간이 나타나고, 국수나 두부나 이백 같은 작품에서는 지속적 시간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의 큰 논지인데, 뭐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겠죠. 그 각각은 일단 현상을, 그죠? 정리한 거야. 이런 현상이 있다. 백석 씨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죠? 각각의, 역시 이건데 오늘 강의가 하다 보니까 여기로 초점이 다 맞춰지는데, 이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요거는 뭐예요? 순환적 시간이고, 요거는 뭐예요? 혼합적 시간이고, 요거는 지속적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나타나는 작품에서 백석 씨는 어떤 시적 의미가 있느냐, 혹은 시적 기능을 하느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미학적 특성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과제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각각 어떻게 다른가? 같으면 역시 논의를 잘 시작해 놓고, 그죠? 과정은 좋은데 결론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버린 거죠.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이 각각의 변별성이 따로 찾아내야지. 이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건 미학적 특성이 뭐고, 이건 시적 특성이 뭐냐. 요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찾아낸 게 좀 있어요? 변별성? 지금으로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여기를 발표문에 보니까 토속적 세계관 이런 것으로 지금 좀 이렇게 종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변별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논의가 단순해져 버리지. 자기가 뭡니까? 연구의 관점 및 방법을 잘 지금 포착했는데 이게 결론이 너무 심플해져 버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을 한 번 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별성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적 특성, 시적 효과, 시적 기능, 때로는 시적 의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순환적 시간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지속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접근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홍혜성, 이쪽으로 좀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홍혜성의 논문은 백석시의 공간과 언어 표현으로 본 정서성 연구네요. 그럼 이제 홍혜성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토론을 그리고 내 코멘트를 들었을 테니까 이 중에서 제목은 백석시의 공간과 언어 표현인데 공간이라는 관점하고 언어 표현이라는 관점을 결부시켰거든요. 공간이 있고 그 공간마다 언어 표현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두 개를 그냥 따로따로 나열한 건가요? 아니면 공간마다 이 언어 표현이 달라지니까 이걸 상관이란 말 알죠? 어떤 공간에는 어떤 언어 표현이 있고 또 어떤 공간에는 어떤 언어 표현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따로예요. 그러면 공간도 연구해보고 언어 표현도 연구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간의 측면에서도 정서성을 연구하고 언어 표현 면에서도 정서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봅시다. 2장이 백석시에 나타나는 공간성이고 3장이 백석시에 나타나는 감정적 언어네요. 이 구도는 말 그대로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연구 속에서 두 파트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개가 뭔가 연관이 되는 것이 더 좋죠. 따로따로라면 이것은 그냥 2분의 1을 2분의 1, 반반씩 그냥 양적으로 그냥 나눈 거지. 양적으로. 그죠? 분량을 그냥 둘로 나눈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긴밀한 어떤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논문 속에 체계가 필요하니까. 질서가 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거야. 보세요. 우리 학생은 두 개를 따로 하지 말고 하나만 하든가 하나를 하되 다른 하나를 그죠? 하나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연관시키면 되죠. 공간성과 언어 표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서적 특성이 있다. 이랬을 때,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러는 거죠. 공간에 A 공간 유형, B 공간 유형이 있어요. 그죠? 뭐 여기서 보니까 거주지 변화에 따른 이동이 있고 공동체적 공간 이렇게 이동에 따른 뭐 이제 이동에 관한 공간이 있고 그냥 공동체적 공간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이동 공간, 공동체 공간. 그러면 요 A 유형의 공간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으로 그죠? 어떤
언어 표현이 나타나고 비유형에 해당되는 공간 속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만약에 이렇게 결부시키면 이거는 가능해요. 더 좋은 논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어느 하나를 치사 선택해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은 둘로 나눠 놓고 둘 다 대충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체계적이지 못해요. 각각 그냥 좀 단편적이야. 단편적이야. 그죠? 그리고 둘로 나눈 이것도 조금 더 세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공간을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지금 너무 공간을 둘로 이렇게 나눈 것도 좀 단순한, 그죠? 분류인 것 같아. 공간만 해도 조금 더 그리고 다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공간을 만약에 선택해서 한다. 언어 표현이 아니고 이동 공간도 다시 또 나눌 수 있고 공동체 공간도 나눌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 어떤 정서가 나타나더라. 인데 아까 우리 다른 학생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정서로 그죠? 논의를 전개하게 되면 너무 또 단순해져요. 희노애락 아니면 뭐 그리움 이렇게 또 요 몇 가지 안 되는 그 유형 속에 다 이게 그죠? 포괄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변별성이 만약에 둘로 나누고 다시 A, B, C, D 둘로 나눠서 총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면 그 각각의 이 변별성을 찾는데 이 정서면에서 찾게 되면 이게 다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변별성을 찾는데 정서면에서 이걸 연구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해요. 더 구체적인 뭔가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 공간을 유형화하고 그 공간마다 언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만약에 가능하면 뭐 아니면 그거는 이제 뭡니까? 생략하고 정서 말고 뭔가를 찾아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공간이라는 연구를 했으니까 이는 반드시 정서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정서라는 것은 아주 C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이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굳이 정서로 갈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에서 뭔가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관점을 향해서 그걸 잘 설정해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요 밑에 나오네요. 한, 둘, 셋, 넷, 5편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흰밤, 이렇게 총 지금 한 9편 정도 제시했는데 이 작품들에 나타난 공간의 특성을 잘 유심히 자꾸 음미하면서 작품을 자꾸 읽어보면 거기서 뭔가 딱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가지고 이 공간을 연구해서 뭘 찾아내면 더 좋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자꾸 탐색을 해야 돼요. 백석시에 나타나는 감정적 언어, 사랑의 표현, 고독의 표현.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공간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 3장은 지금 사랑의 표현, 고독의 표현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백석시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모든 시인들이 이런 표현은 다 할 수 있는 공통분모니까 백석시만이 가지는 이 변별성이 잘 안 나타나잖아.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이런 감정 표현을 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유념해서 그러니까 백석시의 공간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보세요. 지금 하나는 버리고, 그죠? 시사 선택해서 하나만 딱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걸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됐습니까? 네. 몇 명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4명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늘이 3번째죠? 총 5번 하게 지금 계획이, 스케줄이 짜져 있으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이 피드백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들이, 그죠? 공통 분모로 내가 코멘트 해주는 것들 중에 공통 분모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런 소논문을 구상하고 계열을, 목차를 짤 때 지금 단계에서
경험하는 이 어떤 단계, 이것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교재 진도를 나가는데, 이후에는 각자가 이제 그죠? 피드백 시간에 코멘트 한 걸 참고해서, 그죠? 자기 걸로 소화해가지고 이 개요를 목차를 한번 다시 짜보고, 목차가 완전히 완성돼야 집필하는 건 아니니까, 목차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 건축 집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죠? 설계한 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집을 짓잖아. 안 그러면 이 문짝도 안 맞고, 그죠? 다 막 뒤죽박죽이 될 테니까. 그런데 설계를 해놓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원래 설계보다 이렇게 문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나중에 실제 집을 짓다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뭘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하죠. 그죠? 우리 학생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처음 설계한 대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텍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텍스트를 이제 진짜 집필하면서, 그죠? 소논문을 쓰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그죠?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분석이 나오고 다른 어떤 해석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했던 걸 좀 고쳐야 되겠지. 설계 변경을 좀 하고. 그럼 결국 어떤 거예요? 건축하고 집 짓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 논문 쓰는 것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목차다. 1장 서론, 2장 뭐 3장 해서 이렇게 했다. 집필을 이제 직접 해요. 그럼 1장에서 막 서술하고 2장에서도 뭐 작품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러다가 뭐예요? 작품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처음에 구성했던 것을 고칠 수도 있죠. 이렇게 구성. 이걸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죠. 그죠? 이 왕복 운동을 통해서 소논문 한 편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죠?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야 됩니다. 다듬어 가야 돼. 그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듬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잘 지어질 수도 있고 못 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백석이 아직 안 끝났는데 백석이 끝나면 한번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화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그죠? 몇 사람 눈에 띄네요.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공간과 언어 표현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고, 자 지금 우리가 3편 한 것 같은데. 비교해 봅니다. 중간 점검을 해봅니다. 다른 학생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3편 했는데 3편 다 조금 다른 관점을 찾았죠. 화자의 윤현화자와 성년화자의 정서를 찾은 사람이 있고, 상상의 특성, 백석시에 나타나는 상상적 요소, 그것이 어떤 대조적 특성을 갖는다. 세 번째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자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같은 백석을 했던 아동 화자와 시적 대상으로서의 아동. 이 예언의 논문도 목차도 화자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동 화자. 아마 백석시에 이 아동 화자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잘 띄니까 이 두 학생은 약간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구동령.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쯤 앉으면 되겠네. 오. 백석시에 나타나는 시간성에 대하여.
시간에 초점을 맞춘 사람도 지금 두 명이 같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전에 짠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연찮게 이런 관심 분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성을 나눴는지는 또 다르겠죠. 시간에 아무튼 관심을 가졌어요. 구독령 어떻게 시간을 지금 분류했나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그 백석 시를 보면서 동시간대 다른 공간이나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이나 대상을 연결하는 모습이 보였고, 두 번째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시간을 연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동시간대에 어떤 공간이나 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시간이 연결된다. 이랬는데, 동시간대에 다른 공간이 나타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시든 뭐든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은 크게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어떤 차원인데, 그럼 두 번째 게 이제 조금 특별한데, 두 번째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시간이 연결된다. 어떤 시간이에요? 먼저 이거 시를 통해서 보면 흰 밤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자가 달과 밤이라는 이제 그 시간에 있으면서 달을 보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연결하는 모습이 보이고, 파론에서는 달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해요. 네. 흰밤. 네, 또 파론에서는 파론에서는 아이의 손장등을 보고 그 아이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네, 해석하고, 목고는 이제 그런 제사에 그런 쓰이는 나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조상과 후대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목구는 현재 시간대에 나타나는 이 제사, 목구라고 하는 이게 제사 도구죠. 제사 도구를 통해서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상이 전개된다는 거잖아요. 예, 좋은데요. 지금 시간성 가지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 구도를 잡는 것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더 예리하게 잡을 수 있겠지.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탐색하고 조사해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구독령이 찾은 이 전체 구도는 너무 평이한 관점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논문에 말 그대로 참신한 새로운 어떤 특성,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 새롭다. 이런 걸, 그죠? 드러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 구도가 평이하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보면,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꼭 시간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만약에 이 방법론, 시적 방법론, 백석이 시를 쓰는 방법론에 있어서 유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시간도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분석소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뭔가 이 방법을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시간성 속에서는 동시간대에 다른 공간을 연결하잖아요. 근데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미명계 같은 경우는 새벽이라는 시간대에서 여러 장면들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청각을 이용해서. 그럼 이거는 이 분류상에서는 너무 평이하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하나는 동시간대의 공간, 하나는 시간의 연결, 이렇게 둘로만 그냥 평범하게 분류되어 있지만, 이걸 다시 재구성하면 이 안에서, 그죠? 백석이 시를 창작할 때 쓰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것에서 뭐 예를 들면 중첩의 방법이 있다. 병치란 거 알아요? 병치? 지금 예를 들니까 새벽에 여러 장면들, 새벽인데 시간은 새벽이야. 같은 시간대야. 근데 그 안에 A라는 장면, B라는 장면, C라는 장면, D라는 장면을
계속 나열했어. 소위 말하는 병치시켜 놓은 거지. 그죠? 그럼 이건 병치의 방법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찾아보는 거야. 꼭 시간 개념으로 이게 분류를 하지 말고 이 방법론 장면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요거로서로 해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구도가 조금 심플하니까, 그죠? 너무 좀 상식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논문에서 너무 상식적인 어떤 구도,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주면 논문이 너무 심플해져 버리죠. 그죠? 평이해져 버리지. 그죠? 논문도 역시, 가치를 높이려면 이 변별성, 다른 논문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뭔가 관점을 찾아서 참신하게 해보면 좋죠. 지금 이게 한, 둘, 셋, 총 6편에서 뭔가 지금 특성들을 잘 찾았는데 거기서 장면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여기 한번 그 방법론을 한번 해서 뭔가 재구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개념도 물론 들어가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나는 동시간대, 하나는 시간의 연결 이렇게 구도를 잡지 말고 뭔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재구성을 해보고 꼭 시간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분류를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뭔가 이 논문만이 가지는 뭔가 장점, 그죠? 남들이 잘 못한 걸 내가 해본다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학생은 이주성. 이주성은 수라라는 작품이 국수라는 작품 두 개를 고시조 3년시 구조가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요? 처음에 이제 백석 시를 백석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시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모양이 가장 다른 두 작품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모양이 다르다. 네, 어떤 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서술의 양이 삼각형 구조라면 그 밑에 있는 국수는 오히려 천년이 가장 서술이 많아서 그 삼각형 구조로 돼 있어서 3년으로 돼 있어요, 둘 다? 네, 둘 다 3년인데 수라는 그 형태상 처음에는 글자 수가 네, 적은데 갈수록 많아져서 삼각형 구도라면 국수는 거꾸로 역삼각형 구도예요. 네. 그런데 그게 고시조하고 어떻게 같은 구조는 아니죠? 고시조는 이게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삼행의 길이가. 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3년시가 두드러지긴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변수가 되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잘 구성하고 세 줄인 것은 같아요? 둘 다 세 줄이야? 수라도 세 줄이고 국수도 세 줄이야? 세 줄이요? 시조는 원래 세 줄이잖아. 네. 그럼 이 수라와 국수가 왜 고시조와 닮았다고 한 거예요? 그 세 줄인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그러면 고시조하고 닮았다고 하기가 어떤 면에서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이주성이 이 수라와 국수가 고시조의 3년씩 구조가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고시조는 원래 3년씩 아니죠. 삼행이 시지. 고시조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시조가?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역금은 뭐야? 사설시조의 역금 기법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떤 게 역금이야? 네, 이거는 그 제가 백서 관련해서 논문을 좀 찾았다가 그 처음 보는 기법을 관련해서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역금이라는 게 주로 이제 민요에서 사용되던 어떤 빠른 장단의 이말 저말 유사한 사설을 둘러대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모닥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런데 지금 이 우리 학생이 말한 대로 선행 연구에서 이 백석시를 전통시의 역금의 기법으로 연구한 게 여러 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참고해서 지금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참고 안 하고 했어도 이것은 너무 지금 선행 연구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학생이 이제 목차로 일단 제출한 것이지만 이 역금의 방식, 사설시조의 역금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시조하고의 관련성도 진짜 이건 아마 본인이 아마 좀 생각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설시조의 역금하고 이 자기가 생각한 고시조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전통 시가를 개성한 이런 이제 주제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설시조의 역금은 뭔가 참고를 했든 안 했든 이쪽이 아니라 새롭게 자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구성을 다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 많이 했네요. 6편 했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한 편 더 해봅시다. 최인은. 자, 백석시의 미각 양상과 효과입니다. 백석시의 미각 양상과 효과. 백석시에 음식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미각이라고 하면 이제 음식과 물론 관련될 텐데, 어떤 음식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에서 음식도 많이 나타났었고 미각을 표현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서 그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좀 근데 본론에 보면 백석시에 나타나는 음식이 있고 2장은 백석시에 나타나는 미각이 있는데 이 둘로 이렇게 나눈 것은 음식이 미각과 관련될 텐데 미각을 어떻게 우선 나눴어요? 그 미각 같은 경우에는 제 의도는 우선 그 음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썼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나타나는 음식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어떤 분위기를 그 시 안에서 보이는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좀 다른가요? 미각은 지금 온도를 통해 드러나는 시의 분위기 이렇게 있고 여러 감각의 나열을 통한 전달. 아마 미각의 효과니까 지금 제목이 미각 양상과 그 효과니까 미각이 등장하는 것에서 온도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주는 따끈하다. 그죠? 네. 대국국을 먹는다. 따뜻하다. 배추를 씻는 차가움에 가깝다.
뭐 이렇게. 두 번째는 여러 감각의 나열은 뭐예요? 여기는 여러 감각이 나타나요? 네, 미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국수시에서 후각적 증상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미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질서를 갖고 같은 층위에서 하나는 온도, 그 미각이 온도와 관련되니까 시의 분위기를 따끈하게 만든다. 근데 하나는 그 감각이 다른 감각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 약간 그 기준이, 그죠? 조금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층위가 조금씩. 그걸 좀,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조금 더 세분.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찾아봐야 되겠지. 세분을 해야 되겠지. 두 개만 지금 찾는 건 좀 너무 듬성듬성한 것 같아.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생하고 공통된데 너무 선행 연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했다 하더라도 뭔가 기존 연구하고 뭔가 차별성과 변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음식과 관련된 요 파트는 다른 걸 좀 찾아보세요. 미각과 관련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한다든가, 아예 음식은 빼고 미각만 갖고 치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더 체계화를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